자, 이제 마지막, 확률의 마지막 파트를 좀 정리할 차례가 됐는데, 여기도 물론 단순히 이제 문제풀이로만 할 수는 없어서, 개념 강의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를 좀 나누어서 준비를 해봤으니까, 미리 좀 들어보자. 알았지? 이제 마지막 그 챕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돌이켜보자. 처음에 이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한 수학적 확률을 공부를 했고, 그치? 근데 약간 특이한 확률이 있었지? 조건부 확률. 어떤 선후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그치? 자, A가 먼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자, 이런 걸 이제 공부해 봤는데, 이번에는 대단히 많이 사용하는 확률 중에 하나가 바로 독립적인 확률이야. 그런데 이 독립적인 확률을 하기 이전에 그럼 독립이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앞전에 배운 사건 중에서 선생님이 배반 사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거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사건, 바로 독립 사건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더 먼저 정리를 해보고, 자, 그러면 도대체 독립 사건이 어떤 상황일 때 독립사건이냐. 물론 이게 원래 좀 뭐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할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오케이. 자, 그럼 독립사건이니까 어쨌든 사건이 두 개 있다는 거야. A 사건, 뭐 B 사건, 뭐 짝수, 홀수 등등등. 자, 이런 사건들이 두 개 있을 때 이놈이 서로 A, B 두 사건이 모두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이래. 자,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 자, 이런 걸 갖다가 독립사건이라고 부른대. 그렇구나. 그러니까 두 개 완전히 센치해가지고 완전히 독립이 된다는 뭐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 날 수도 있겠는데, 전 뭐 이렇게 와닿진 않지. 그치? 뭐 어쨌든 정의가 이래.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 그럼 반대로 영향을 줄 때가 있겠지. 그치? 영향을 줄 때를 종속사건이라고 그래. 독립사건의 반대말은 그래서 종속사건이래.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운 말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좀 예를 열심히 들어줄 텐데, 일단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봐봐. 우리 앞전에 배웠던 그 조건부 확률 한번 가볼래? probability B 바 A 라는 조건부 확률이 있다고 칠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네 선후 관계, 지금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야 그랬어 선생님이? 그치? A지 A. 자, 먼저 A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일어날 확률. 물론 포인트는 이 B가 일어날 확률에 가 있는 건데, 그치? 그렇지만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기에 자, 얘가 조건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확률을 계산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지. 그치?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요런 확률이 있다고 쳐봐봐. 요거 뭐 이제 우리 수식상으로도 배웠잖아. 계산 어떻게 한다고 이거? 자,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 PA분의 그들의 교집합 확률. 그치? 뭐 이렇게 한다고 배웠잖아. 맞아. 그런데 생각해 볼래? 만약에 이놈하고 있잖아. 이놈하고 프로바빌리티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자, B가 일어날 확률이 만약에 같을까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요놈하고 같을 수 있을까? 그치? 당연히 같지 않겠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아니, PA분의 얘가 왜 PB랑 같겠어?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겠지. 이렇게. 자, 그치? 다 인정할 수 있지? 그 이유는 뭐냐면,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 독립사건을. 독립과 종속을.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 근데 이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B, 다음 사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A라는 사람이 먼저 쏘고 B라는 사람이 나중에 쏜다고 쳐보자. 응? 이 문제의 구조처럼. 근데 얘가 이미 어떤 뭐 관역에다 뭘 쏘는데 이미 명중을 딱 시켰다고 쳐보자. A라는 사람이 명중시켰을 때 이렇게 써보자. 됐지? 그러면은 당연히 이 B라는 사람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잖아. 그냥 느껴봐봐. 그냥 느끼면 돼. 일상생활에서 B라는 사람이 먼저 사는 사람이 쏴가지고 대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쏴가지고 명중시켰단 말이야.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이 어떻게 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명중을 딱 시켰으니까 명중시킬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뭐 3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다면은 B가 명중시킬 때 B가 딱 명중시키고 막 뭐 열심히 막 집중하고 있겠지. 그치? 그때의 확률은 앞에 있는 이 4분 3보다는 어떻게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또는 자기가 맨 처음에 연습할 때 확률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영향을 받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거를
독립의 반대말 종속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느끼게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먼저 명중을 시키면 얼마나 쫄겠냐 이거지. 또는 그 뒤에 막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다 보고 있어. 와, 그거 더 쫄겠지. 그렇지 않냐? 아니면 또는 5천만 국민들이 다 시청을 하고 있어. 돌아버리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함으로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B에 뭐 명종시킬 확률, 뭐 B가 갖고 있을 확률은 당연히 이를 조건부 확률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이해되지? 가질 수가 없겠다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속사건이라고 불러. 종속된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불러. 원래. 근데 만약에 너무나 멘탈 관리가 잘 된 사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얘는 이제 완전히 멘탈이 강한 거야.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먼저 명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됐지? 불구하고 내가 원래대로 맨 처음에 그냥 연습을 해서 이제 명종시킬 확률이 있다면 그거에 전혀 지장을 안 받는 거야. A가 명종을 시켰든 시키지 않았던 간에 전혀 지장을 안 받는 거야. 따라서 만약에 원래 영향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만약에 이 두 개가 같다면, 즉 그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 A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지. 가리면 프로바빌리티 B하고 같아지는 거 현상이 벌어지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먼저 일어났던 A 사건이 앞에 그 사건이 뒤에 있는 그 B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이게 만족한다면, 그지? 만약에 그러니까 이럴 때를 바로 독립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대니 여건이 받지 않을 때. 대니 여건이 오케이. 뭐 원래는 같으면 안 되는 건데 얘가 이제 B라는 사람은 워낙 멘탈이 강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새끼가 쐈든 아니면 뭐 명종시키지 못했든 간에 난 상관없이 난 그냥 생체하게 갈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원래는 자 이렇게 받아들여봐 그냥 느낌적으로. 자 그런데 조금 그치 예제를 정확히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받아들여 봐봐.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았지? 자 이 정도에서 대충 알아두시고요. 이거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예제가 있어. 거의 대다수의 선생님과 강사들이 분명히 이제 이런 예제를 들 텐데,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교과서에 이제 기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공부할 게 있어서. 자, 그래서 예제 1 가볼게. 예제 1은 뭐냐면 보건 추출이야. 보건 추출. 자, 일단 이런 말을 먼저 쓸게. 어차피 통계에서 많이 쓰거든. 야, 복원된다는 거야. 복원. 별거 없어. 자, 일단 주머니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할 것이고, 자,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은 흰 공 좋아하니까 흰 거 3개, 그럼 검은 거는 7개, 토탈 10개 있다고 칠게. 이런 식으로. 기자지. 선생님이 이제 일단은 흰 공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게. 선생님 좋아하는 게 흰 공이니까. 자,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먼저 뽑고, 그 다음에 후순위로 B라는 사람이 뽑는다고 칠게. 이런 식으로. 약간의 조건부 확률을 만들고자 함이야. 선생님이 지금. 이해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우리는 흰 거에 대한 관심을 두자고. 자, A도 흰 걸 뽑고 싶은 거고, 그 다음 B도 흰 걸 뽑고 싶은 거야. 어때? 괜찮지? 어렵지 않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치자고.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 1번. 분명히 A가 먼저 뽑는다고 했어. 알았지? 자, 우리 이런 상황에서 A가 정확하게 흰 공을 뽑을 확률 구해보자. 그거 어렵지 않지? 천천히 한번 해봐. 현재 이제 10개 공이 있으니까 뭐 한 개만 뽑는다고 치자 우리. 간단하게. 그러면 10분의 얼마로? 3으로 확률이 잡히겠지.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흰 공을 이제 갖고 있었어. 흰 공이네. 좋아. 그 다음에 다시 B라는 사람이 공 뽑아야 되잖아. 그때 A가 갖고 있던 공을 다시 주머니에 복원시키는 거. 즉, 그럼 다시 10개가 되겠지. 그렇지? 다시 10개가 되겠지? 그런 걸 갖다가 복원 추출이라고 한다고. 알았지? 자기가 공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다시 공을 집어넣는 거야. 그런 멘트는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맨날 나와. 알았지? 뽑았던 공은 다시 집어넣는다.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 이런 멘트가 나오니까 어쨌든 괜찮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들아 2번 갈게. 2번. 요게 약간 내신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인데 아이들이 헷갈리는 요소가 많아. 잘 봐야 돼. 2번은 뭐냐면 저 B라는 사람 있지. B라는 사람 두 번째로 뽑는 사람이지. B가 흰 거를 뽑을 그 확률 한번 구해보자. B가 뭘 뽑을 확률? 흰 거 뽑을 확률. 그러면은 지금 A라는 사람은 흰 거 뽑았는지 검은 거 뽑았는지 아직 모른다고 가정을 해줘야 돼. 왜냐면 그 뒤에 뽑는 게 B라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그치 우리가 앞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케이스를 완전히 분류를 해줘야 돼. 그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A라는 사람이
흰 거를 뽑았을 때와 아니면 A라는 사람이 검은 걸 뽑았을 때를 아직 모르는 거잖아. B가 후순위니까. 맞지?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를 해줘야 돼. 자, 일단 해보자. 그럼 B라는 사람이 흰 걸 뽑을 확률은 10분의 3이었고. 됐지? 그 와중에 이제 두 번째로 뽑는 B가 역시 흰 거를 뽑는 확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케이스가 몇 개 있는 거야? 이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A가 뽑았던 흰 공은 이미 다시 한번 복원되고, 그럼 다시 B라는 사람이 뽑을 때에도 전체 토탈 10개인 거야, 10개. 괜찮지? 어렵지 않아. 따라서 B가 흰 공을 뽑을 때에도 그냥 흰 거 뽑을 확률은 얼마인 거야? 10분의 3인 거야. 굿. 됐지, 여기까지? 자, 마찬가지로, 자, A가 검은 걸 뽑았을 때 상황. 그러면 10분의 7로 검은 걸 뽑았겠지. 그치? 근데 다시 이제 자기가 뽑았던 검은 거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B가 뽑을 때는 다시 토탈 10개인 거라고. 이해되지? 어렵지 않아? 그러면 그때의 B가 다시 흰 거를 뽑을 확률. 내가 관심 두고자 하는 건 흰 공이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다시 마찬가지 10분의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그치? 흰 공 3개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는 게 정답 되겠어, 일단. 자, 문장 잘 해석해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여기서는 100분의 자, 9가 될 것이고, 자, 여기서는 100분의 뭐가 될까? 21이 될까? 자, 그럼 두 개를 더하면은 정답 100분의 얼마 되니? 30 되겠지? 그래서 약분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또 10분의 3이 되네? 어때? 그러니까 B가 나중에 뽑을다고 가정을 했을 때 B가 이 문제상에서 흰 거 뽑을 확률은 역시 뭐였어? 10분의 3이었어. 이렇게. 괜찮지? 어렵지 않지? 그런 거구나. 이야, 그럼 일단 A가 흰 거 뽑을 확률도 한번 구해봤고요. 10분의 3. 당연한 거죠. B가 흰 거 뽑을 확률도 한번 구해야 돼. 얼마? 10분의 3. 자, 이렇게. 그럼 여기적으로 기호상으로 있잖아. 여기는 이제 probability A. 그러니까 A가 흰 거 뽑을 확률의 t자고, 걔라고 이제 씹을 수가 있어요. 10분의 3이라고. 그쵸? 그럼 여기다가 이제 probability B가 흰 거 뽑을 확률이라고 t자고, 걔도 역시 10분의 3이라고 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문제에서. 됐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정작 중요한 걸 한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볼게. 자, 다음 문장은 뭐냐면 이제 정작 중요한 게 이 문장이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순서 있게 뽑을 때 A와 B 모두 이제 모두라는 말이 들어갔죠? 이렇게 모두 만약 흰 공을 뽑고 싶다면 그럴 확률이 얼마일까? 자, 이런 이제 문장이 들어왔다고 치자고. 그럼 이게 결국 이거는 모두의 마블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만약에 식상으로 쓴다면 probability A 교집합 B일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런 거고. 됐어? 오케이. 자, 그런데 됐어?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A가 뽑을 거니까 A도 흰공. 아까 전에 우리 A가 흰공 뽑을 확률을 우리가 식상으로 PA라고 쓰기로 했지. 괜찮아? 여기까지? 거기에다가 연달아 뽑을 거니까, 괜찮지? 연달아 뽑을 거니까, B가 흰공 뽑을 확률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요건 조심해야 될 게, 그 내신 보실 때 조심해야 될 게,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조건부 확률에서 배웠듯이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려면 얘 넘어갔을 때 PA 곱하기 probability B by 라고 쓴다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도 마찬가지야. A가 먼저 흰공을 뽑았기 때문에 뽑았기 때문에 그런 조건 하에서 B도 흰공을 뽑을 확률이므로 원래 식으로 쓸 때는 probability B by A라고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원래 이제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됐지, 여기까지? 자, 뭐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 계산은 곱하기니까. 그치? 곱하기니까 해볼게. 자, 흰공을 A가 먼저 흰공을 뽑을 확률. 아까 10분의 3이죠. 그냥 이 문제 보세요. 됐죠? 10분의 3이죠. 그런데 지금 복원되는 추출이기 때문에 자, 다음에 B가 뽑을 때에도 10개 공이 있다 그랬지? 그런 상황에서 다시 흰공 뽑을 확률 얼마니? 10분의 3이죠. 그래서 이제 정답 100분의 9 이렇게 답 내면 되는 거야. 어때?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 문제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우리 앞전에서 연습 많이 해봤듯이 괜찮아요? 모두 흰공일 확률. 뭐 이렇게 계산만 잘하면 된다 그랬지. 자, 이번에는 뭐냐면 이번에는 얘가 갖고 있는 것들의 의미를 좀 분석해보자는 얘기야. 의미. 그게 바로 독립성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뭐 얘는 신경 쓰지 마. 얘는 원래부터 10분의 3이니까. 그지? 그런데 봐봐. 얘는 분명히 A가 먼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10분의 3이야. 아까 전 10분의 3이 어디 있었는데? 10분의 3 어디 있었는데? 자, 여기 보자.
B가 흰 거 뽑을 확률 역시 그냥 아무 조건 없을 때 역시 얼마였어? 10분의 3이었어. 즉,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10분의 3이라는 확률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야. probability B바 A를 계산했을 때는 불구하고 probability B 하고 같았다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니까 이 계산 과정에서 이 뒤쪽만 보라고 여러분들이. 그러네?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렇잖아. 지금 얘도 10분의 3이 나왔고, 그치? 얘도 지금 10분의 3이니까, 그치? 결과적으로는 바뀐 게 없는 거지.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앞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와, 이게 독립적인 거구나. 라고 원래 생각을 공부하고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문제에서는, 식으로 봤을 때 교집합의 확률이 맨 처음에 있는 거 probability A 맞아요. 곱하기 뒤에 있는 확률을 B바 A로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어차피 A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probability B 이런 식으로 쓰겠다. 이게 바로 독립성의 조건 또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요걸 만족하면 원래는 만족되지 않은데 특이하게도 교집합의 확률이 이렇게 두 개의 확률로 완벽하게 쪼개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됐습니까? 의미상으로 좀 받아들여 주시고 이걸 만족한다면 그때를 A와 B 두 사건이 서로 독립사건이라고 하겠다. 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독립사건이.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지금 이제 보건 추출이다 보니까는 이런 사건이 만들어졌다.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문제 풀 때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곱하시면 되는 건데 걔의 의미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게 나왔다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보건 추출일 때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오케이. 그럼 우리 반대로, 그지? 반대로 비보건 추출 한번 가볼게요. 딱 두 가지만 딱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그럼 그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한번 볼게요. 자, 이제 2. 이번에는 비보건 추출. 반대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누가 먼저 공 뽑잖아? 그럼 지가 갖고 있는 거야. 다시 주머니 넣지 않고. 별거 없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이것만 없애고요. 여기까지 없앨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어차피 똑같은 짓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만 좀 없앨게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비교하려고 이런 거나 이런 거는 좀 냅둬 볼게요. 안 헷갈리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비보건 추출일 뿐이죠. A가 먼저 뽑고요. B가 먼저 뽑습니다. 물론 우리는 흰 공에 관심을 좀 두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봐. 1번. 먼저 뽑는 A가 흰 거 뽑을 확률은 당연히 그냥 아무 조건 없었으니까 10분의 3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여기까지는 뭐, 그냥 됐죠. 그런데 지가 이제 욕심이 있어가지고 흰 공을 너무 이쁘니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따라서 그 다음에 B가 뽑을 때에는 자, 이 흰 공이 하나 없어져가지고 몇 개가 된다? 2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 그걸 이제 비보건 추출이라고 해요. 됐죠? 근데 어쨌든 A가 흰 거 뽑을 확률은 10분의 3이겠죠? 좋아. 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 요 두 번째. B가 나중에 뽑죠? B가 흰 거 뽑을 확률. 아까 이제 썼던 probability B 이거였죠? 근데 걔는 역시 마찬가지로 A가 흰 걸 뽑았는지 아직 검은 걸 뽑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됐죠? 자, 이거 원상태로 만들어 놓고 가볼게요. 세 개였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아까 전처럼 흰 거를 뽑았을 때 아니면 A가 아까 전처럼 검은 걸 뽑았을 때 자,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흰 거 뽑을 확률은 A는 그냥 10분의 3이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검은 거 뽑을 확률도 마찬가지로 그냥 10분의 7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상관없죠. 처음 뽑을 거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상황. B가 흰 거 뽑고 싶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도 B가 흰 공을 뽑고 싶다는 얘기예요. 됐죠? 요거 한번 해보자고. 나중에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곱할 거니까 당연히. 자, 만약에 흰 걸 뽑았다면은 이제 흰 공은 3개가 아니라 몇 개야? 2개예요. 자, 뭐 이런 상황이라면 토탈 9개가 되죠. 따라서 B가 흰 공을 뽑을 때에는 몇 분의? 9분의가 일단 되고요. 흰 걸 뽑고 싶은 거니까 9분의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럼 이걸 곱해 놓으면 일단 이거 그냥 약분하지 않고요. 90분의 6 정도 써놓을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냥 검은 거 뽑았을 때 다시 이제 원상태로 만들어 놓고요.
만약에 처음에 A가 검은 걸 뽑았다면은 검은 게 이제 7개가 아니라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렇지. 6개가 되는 거고. 그럼 토탈 9개 중에서 우리 이제 B가 흰 걸 뽑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흰 건 3개죠, 아직까지. 그래서 9분의 3을 곱하겠습니다. 하여, 자, 얘를 가지고 이제 곱하시면은 90분의 21이 되는 거야. 어때? 괜찮지? 따라서 이 문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보원 추출해서 자, B가 흰 거를 뽑아라 한다면 2개 더하시는 게 정답이니까 2개 더하시면 얼마 되겠니? 90분의 27이 되지.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자, 약분 좀 쳐주면, 그죠? 약분 좀 쳐주면, 여기가 3이 될 것이고, 10이 되겠지. 10분의 3. 어때? 신기하게도, 이때의 확률도 얼마가 된다? 10분의 3이 되죠. 이거를, 자, 지금 구한 거니까, 프로바빌리티 B라고 칠게요. 두 번째로 뽑는 B가, 어찌됐든 흰 거 뽑을 확률은 10분의 3이구나. 우리 아까 전에 그 보건 추출할 때도 여기 비교해보세요. 10분의 3이었죠. 그렇네. 똑같네. 재밌죠? 예.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 B가 그 흰 거 뽑을 확률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정작 중요한 거 이걸로 갑시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비보건 추출 상황에서 자, 이제 원상태로 만들어 놓고요. 원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 A와 B가 모두 흰 공을 뽑는 확률 한번 계산해 보죠. 물론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고요. 자, 그럼 갈게요. 그럼 이때 역시 마찬가지 PA 먼저 뽑는 거니까 곱하기 연달아 뽑는 B의 확률인데 그때는 우리가 프로바빌리티 B가 아니라 바 A라고 쓰는 게 원칙이었죠. 잘 보세요, 이제. 자, 그럼 갑니다. 자, 이 문제만 만약에 풀어라 했다면 누군가가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A가 먼저 뽑고 싶구나. 그럼 뽑자. 10분의 얼마로? 3으로. 자, 그럼 이제 흰 공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2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도 이제 뭐가 뽑는 거야? B가 흰 거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요. 자, 그러면 전체 9개 중에서 당연히 흰 거 2개니까 이렇게 계산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면은 그쵸? 복원하지 않는 문제에서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분명히. 그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뒤쪽만 보시라고요. 프로바빌리티 B 바 A 즉 A가 먼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9분의 2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앞 사건의 영향을 받으니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전에. 예. 근데 이제 받아버리니까 이렇게 9분의 2라고 조금 약간 축소가 된 거죠. 그럼 원래 B가 흰 거 뽑을 확률은 이 문제에서도 얼마였어? 10분의 3이었잖아요. 보세요. 이때 probability B 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요 뒤쪽에 있는 이 조건부 확률이 다르다는 거죠. 얘는 10분의 3이었잖아요. 아까 전부터 계속.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에 뒤에 있는 요 확률은 9분의 2란 말이죠. 그죠?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달라지는 게 정상이야. 왜? 앞 사건에 영향을 받았다 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는, 기본적으로. 근데 아까 전에 그 보건 추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으니까 이 2개가 같았고, 여기서는 이제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우리 정리해드렸던 이 교집합의 확률이 정확하게 P, A 곱하기 P, B로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이건 지금. 그쵸? 지금 여기 있는 게 PB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자, 이 수식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곱하기입니다, 이거.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때를 A와 B 사건의 관계를 뭐라 부른다? 네. 종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시해야 될 수식은요. 자, 이 수식이에요, 이 수식. 예. 이 수식. 자, 얘랑 같지 않는다면, 종속 사건이라고 부른다. 수학적인 뭐 정의 약속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이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건 추출이 나올 때 독립적인 사건이 만들어질 거구나. 반대로 비보건 추출일 때는 이렇게 종속 사건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따라서 이제 정리 한번 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립 사건과 독립성이라는 것은 확률에서 되게 중요한 유의미를 갖습니다. 왜냐면 독립적인 그 사건이 되면요 확률 계산이 굉장히 편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마음 편하게. 독립적일 때는 얘가 지금 아주 센치하고 멘탈이 강해가지고 앞에 뭐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확률만 계속 일정하게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봐. 그렇다면 나중에 계산할 때 복잡한 계산들을 할 때 그 종속인 것보다는 독립적인 게 훨씬 더 계산이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유의미한 그 개념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정리 좀 해보자고. 그러면 독립사건과 독립성이라고 할게요. 자,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정리했듯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겠지만 아까 좀 보건 추출처럼 A와 B 사건이 독립사건이라면 괜찮죠? 반드시 이제 필요 충분 조건, 즉 정의가 뭐가 되냐면 자, 요 정도 교집합, 즉 동시 일어날 확률이 아주 특이하게도 자, 두 개의 사건의 확률로 이렇게 쪼개어지더라. 또는 이제 곱하기로 되더라. 자, 이걸 만족하면 독립사건이 된다라는 거죠. 만족하지 않으면 종속사건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 끝.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생님 독립사건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물어보지 마시고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또 느낌이 안 옵니까? 이해 하나 드려드리죠. 별거 없어요. 이해 하나 드려드리죠. 자, 우리가 주사위를 한 번만 던진다고 생각을 합시다. 샘플 스페이스 전체 경우에서는 1서부터 6까지인 거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A라는 사건을 짝수가 나올 때라고 합시다. 그렇구나. B라는 사건을 홀수가 나올 때, 아니 소수 할까요? 소수? 그래. 소수가 나올 사건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이제 사건은 결국 집합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집합적으로도 뭐 2, 3, 6 미쳤나 보다. 이게 왜 나와? 짝수인데 2, 4, 6이 될 거고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문제 나오더라도. 소수인 사건은 2, 3, 5점이 되겠죠. 주사위 안에서는 됐죠. 그럼 만약에 A와 B 사건이 기억, 니은, 디은 독립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이거 정확하게 이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일단 프로바빌리티 교집합 생각합니다. 그럼 얘와 얘 교집합이라는 거는 지금 200개 없는 거죠. 그에 대한 확률은 당연히 6분의 얼마야? 1이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로 PA라는 것과 그 다음 PB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는 건데요. P가 뭐냐면 이제 이거 짝수 나올 확률인 거죠. 그쵸?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PB, 소수가 나올 확률도 3개니까 2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이거 곱해 보시는 거죠. 이렇게. 곱했을 때 4분의 1인데 6분의 1 안 되네요. 같지 않으면 이 두 개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종속 사건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면 돼요. 만약에 같으면 독립사건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별할 때도 중요한 소식이 되고, 물론 문제 풀 때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됩니다. 오케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식이 나오는 문제들을 내가 중요시 강조했으니까, 예전에 쌤 문제 풀 때. 만약에 이걸 만족한다면, 독립사건이면 이 식을 만족하겠죠? 이 식을 만족하게 한다면,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이 조건부 확률이 뭐가 됩니까? 이 조건부 확률이. 자, 이거 사실 지울게요. 원래 얘를 계산함에 있어서 우리가 PA분의 PA 교집합 B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만약에 독립사건이라는 조건이 딱 들어오잖아요? 이 시험 문제 낼 때, 그러면 얘가, 교집합의 확률이 이렇게 쪼개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PA, P가 날아가면서, 자, 이 조건부 확률이 뭐가 된다? P, B가 된다. 어때요? 괜찮죠?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가 독립을 느낄 때 수식과 같아지죠. 그죠?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냥 얘는 A가 있으나 마나 P, B가 된다. 어때요?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줄 때가 분명히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번 시험에. 중요하고요. 그럼 얘를 이용한 독립성, 성질들 좀 정리해 볼게요. 성질들. 근데 이 성질들은 원래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지금은 좀 받아들이고 조금 외우세요. 증명은 제가 필요하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어떤 성질이냐. 일단은 봐봐. 요 멘트가 시험에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A와 B가 독립사건이다. 됐죠? 그럼 당연히 이제 밑에 있는 거 만족을 하고요. 됐습니까? 자, 요때 어떤 성질을 갖느냐. 오케이. 자, A가 일어나는 사건과 B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과 B가 일어나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과 B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까지도, 이들까지도 모두 독립성을 가져요. 독립사건이 돼요. 물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만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멘트를 내놓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준다고. 뭐 예를 들어서 A, B가 독립사건인데 딱 요거 멘트 하나밖에 안 줘요. 그런데 probability A 교집합 B 컴플리먼트를 구하라. 이런다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집합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 아이고 이건 A 차집합 B인데 그럼 A 차집합 B를 한번 구해볼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거 맞는데 그 독립사건이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PA 곱하기 P 비컴프리먼트 다시 비컴프리먼트는 뭐죠? 1 마이너스 PB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왜? 얘랑 얘랑도 독립이니까. 어때요?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정도는 그냥 빨리 암기하셔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A와 B가 독립사건이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조건부 확률 있잖아. 특히 이 조건부 확률이 굉장히 편리해져요. 보세요. 계산이 얼마나 편해지나? 자,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래? 필요 없어, 젠장. 자, 영향을 주지 않아. 이건 뭐와 같다? PA, 즉 뒤쪽에 있는 부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가 돼요. 독립사건일 때만. 괜찮아요?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probability, B complement by A complement 뭐 이런 게 나오더라도 괜찮아요? 먼저 일어난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이고 너무 좋아요. 나중은 probability, B complemen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일단은 철저하게 좀 성질까지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자고 일단 괜찮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실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독립사건의 반대말 종속사건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배반사건이죠. 걔랑 같이 공부하는 게 참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보세요. 이제 독립사건이면 이걸 만족을 하고 자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면 종속사건이 되고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비교 vs A와 B란 두 사건이 있을 때 우리 배반 사건 배웠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내신 대비용으로 참 좋죠. 근데 배반 사건에 대한 그 해석은 의미는 뭐였어요? 얘하고 완전 다릅니다. 상관도 없고요. 왜? 교집합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아예. 그쵸? 이렇게 공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과 독립사건에 대한 비교의 어떤 문제성을 길이로 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기억. 예를 들어서 이렇게 AB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독립사건이면 AB가 뭐 이런 식으로 배반 사건이다 낸다고요. 여러분들 그 개념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딱 낸다고 헷갈리게. 또는 거꾸로 되겠죠. 배반 사건이면 독립 사건이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그 수식의 어떤 정확한 의미를 보세요. 서로 간의 관계가 있다? 없다. 얘는 교집합의 관계를 되게 쪼개지는 거고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아예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는 없다. 자, 여기서 독립일 때와 배반일 때는 서로 간의 관계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독립의 반대말이 종속이에요. 그쵸? 그럼 독립이면 종속이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종속이면 독립이다. 미친 거 아니니? 그치?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니은 보실게요. 자, A와 B가 이제 약간 헷갈리는 게 이거거든요. 종속 사건이면 그러면 A와 B는 자 배반 사건이다. 요거요. 또 이제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A와 B는 종속. 요거는 한번 공부를 좀 해봅시다. 특히 뒤에 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그러면 이제 아예 교집합이 없다. 그죠?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종속 사건이 뭐냐면은 지금 처음에 헷갈리실 텐데 결국 이거를 만족하지 보세요. 뭐 영향을 줄 때 뭐 이거에 맞지만은 뭐 그거보다도 식으로 확인하는 게 편하니까 지금 이거를 이 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돼요. 종속 사건은.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배반 사건이면은 교집합이 빵이니까 확률이 빵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쪽이 빵이 된다고. 이쪽이 아예. 배반 사건이란 가정이 있으면 그치 아예 빵이 된다고. 그러면 웬만하면은 PA하고 PB는 당연히 있겠지. 그게 빵이 될 수는 없잖아. A가 뭐 짝수일 사건, B가 홀수일 사건. 그러면 교집합은 빵. 그죠? 그러니까 확률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어때?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죠? 배반 사건이 된다면 교집합이 빵이기 때문에 이 수치 자체가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건 분명히 참이 된다고. 이건 된다고요. 아시겠죠? 허나 종속 사건이라고 해서 여기가 가정이죠.
종속사건은 요것만 만족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종속사건이라고 해서 교집합 자체가 없을까? 뭐 그거는 안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이 정도의 그 맥락을 낼 수도 있다. 내신에는 물론 수능에는 내지는 않지만 자 그래서 꼭 정리해 두시고요.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독립사건과 독립성까지 해봤습니다. 괜찮죠? 잠깐만요. 됐습니까? 자, 이 정도의 이제 정확한 개념이 필요하다. 자, 이제 마무리로 하나만 더. 그러면 선생님 독립적인 확률은 뭐예요? 물론 학교 그 교과서에는 독립 시행의 확률로 나와 있을 거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적어 드리는데 별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제 독립적인 그런 상황 자체를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비보건 추출하고 보건 추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건 추출일 때는 독립성이 만족됐잖아요. 그렇죠? 독립사건이. 그럼 그러한 그 확률, 그러한 그 상황 자체, 그러한 또 시행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시행을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복을 하더라도 독립일 때는 계산 과정이 되게 심플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통 독립 시행 또는 이 독립 시행의 중요한 그 내포되는 의미가 뭐냐면 반복하자는 거야. 반복 시행. 자, 요런 시행의 확률. 그게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우리 확률 정리할 때. 네. 선생님은 독립적인 확률이라고 적어놨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독립 시행의 확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고 보면 되잖아. 독립적인 거는. 예를 들어, 대다수 여러분들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또 동전 던질 때, 그 다음에 주사위 던질 때, 이게 서로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 독립적인 확률들이거든. 그렇잖아. 봐봐.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짝수 날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지. 자, 두 번째로 던졌대. 두 번째로. 그때도 짝수 날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지. 자, 세 번 던질게. 세 번째로 던졌어. 세 번째로 던졌어. 그때 짝수 날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독립적인 확률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근데 그런 걸 이제 반복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문제의 예제를 바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잘 잡아놓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을 때 일단 무슨 시행? 반복 시행. 잘 봐. 주사위를 이제 한 번, 뭐 두 번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뭐 한 개, 두 개 정도까지가 아니라 한 네 번 던져. 주사위를 몇 번 던져? 네 번 던져. 뭐 10번 던질 수도 있어. 어쨌든 네 번 던져. 어떠니 얘들아? 주사위를 갖다가 던지는 시행. 그 시행을 반복하고 있지. 자, 이렇게. 괜찮아? 오케이. 요런 문제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지. 독립적이라면. 알겠죠? 근데 독립이 거의 다 확실하기 때문에 잘 봐봐.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뭘 좋아하냐면 그래. 사의 눈 같게. 죽음의 숫자, 사의 눈을 좀 좋아해. 이렇게. 됐어? 그러면 나는 사의 눈만 좀 보고 싶은 거야. 사의 눈 아니면 난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러면 사의 눈이 네 번 던질 때 뭐 몇 번 나오는 게 좋겠냐? 뭐 한 번 나온다고 할까? 한 번은 한 번 나올 확률. 자, 이렇게 들어오는 문제. 자, 이런 걸 이제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 그래. 일단 반복 시행 들어가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게 꼭 이게 있어. 이렇게 주어져.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몇 번 나오냐? 이거는 이제 출현 횟수. 출현되는 횟수. 그러니까 몇 번 나와라 이렇게. 약간 세팅이 딱 분명하지, 그렇지?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뭐 수학적 확률이라고 그다음에 조건부 확률하고 비교했을 때 되게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될 거야. 그럼 이제 원래는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보통 이렇게 몇 번 나오는 문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야. 표를 만드는 건데 내가 지금 관심 두조가 하는 건 이제 사의 눈이거든. 그럼 걔가 한 번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안 나왔다, 나왔다, 아우 귀찮어. 이게 있을 것이고 안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이렇게 있을 것이고 계속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뚝 나왔다 이렇게 지금 케이스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아? 네 가지. 그렇지.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다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다 더하면 되는 거지. 뭐 원래는 이래. 자, 그렇다면 이 계산은 되게 복잡할까? 라고 봤더니 독립적일 때는 굉장히 쉽다는 거. 왜냐하면은 봐봐. 사의 눈이 나오는 거잖아. 이건 첫 번째 때.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야. 그지? 그러면 두 번째 때는 나오지 않아야 돼. 사의 눈이 나오지 않는다. 반대 확률이지. 1 마이너스 한 번만 써줄게. 6분의 1, 즉 6분의 5지. 그럼 얘도 안 나올 거니까 그냥 6분의 5지. 선생님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 확률들을 다 일정하게 똑같이 쓰고 있지. 그거 자체가
그 느낌 그냥 자체가 이 암묵적으로 여기서는 다 독립적인 확률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 앞에 시행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6분의 5가 3개 있지,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케이스도 결국은 얘 6분의 5, 6분의 5, 그 다음에는 6분의 1, 그지? 그 다음에는 6분의 5, 그지? 그 다음에는 6분의 5. 여기도 6분의 5가 3개 있고 6분의 1 1개 있지, 그치? 아, 귀찮다, 이제.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똑같은 확률 요게 4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다 똑같잖아. 그럼 4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 4 곱하기 6분의 1은 1개 있고요. 1승이라고 적을게 일단. 그 다음에 6분의 5 반대 확률이지. 자, 그게 3개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봐봐. 원칙은 맞는데 너무 귀찮잖아.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긴 하지만, 그치? 그 다음에 이게 의미를 잘 분석해 보니까 얘가 뭐였나 한번 생각해봐. 이 4. 이 나와 있는 이 케이스가 4가지였던, 그러니까 이 케이스의 경우의 수지? 이 케이스의 경우의 수. 근데 이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떻게? 봐봐. 동글뱅이 x, x, x. 언제 배웠던 느낌 안 나니? 같은 걸 포함하는 순열에서 배웠지? 같은 문자 3개 있잖아. 이렇게. 그 문자 3개 있는 거 갖고, 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 4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게 가포순이었다는 거지. 원래는 4팩인데, 같은 거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누었던 거. 괜찮아?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렇게. 봐봐. 여기 지금 몇 자리가 있다? 4개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자, 4개의 자리가 있는데, 나는 지금 동글뱅이, 즉, 4가 나올 때가 좀 중요하니까, 어떻게, 한 번만 나와야 될 거니까, 이 4개의 자리 중에서, 이 동글뱅이가 들어갈 자리 하나만 선택하는, 선택이 뭐였지? 4콤비 1.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이해되니?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보면, 그 외우지는 마시고요. 이해하시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결국 이 문장의 세팅에서, 바로 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야. 독립수행의 확률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봐봐. 우리가 4번을 던지는데 내가 원하는 게 몇 번 나온다면, 한 번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4콤비 1 잡아놓고, 내가 원하는 게 4자리 중에 한 자리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눈이 4의 눈이에 대한 확률을 먼저 계산해 놓으면, 원래 6분의 1 아니야? 원래부터가? 맞아, 안 맞아? 그렇지. 그럼 6분의 1이 딱 한 번 나오면 되는 거고, 반대로, 반대 확률이 4번 중에서 한 번 썼으니까 몇 번 남았지? 3번 남았다? 이렇게 쓰면 바로 같아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시간도 아낄 수가 있고 어렵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독립시행의 확률 개념 이 정도까지만 잡아놓자. 자, 반복 시행이 일단 문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자, n번이라고 할게. 뭐 동전이든 주사위든 상관없고, 알았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니 I want 내가 원하는 뭐 4의 눈이든 짝수든 어떤 사건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 괜찮지? 근데 그 사건이 나올 때의 확률을 만약 P라고 한다면 걔가 n번 중에 출현되는 횟수가 분명히 문장 안에서 나올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나와라. 이렇게. 그럼 R번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확률의 구조를 아까 전처럼 전부 다 표를 만들 수는 없으니 자, 이렇게 한번 계산해봐라 라는 거야. 자, 마지막 자, n번 중에 R번 나오자 n, R 잡고 괜찮아? 그럼 그때마다 나올 확률이 어차피 P로 일정하니까 그 일정한 P의 R승이라고 생각하자. R번 나올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냐? 반대다. 그래서 1마 P에 우리 R번 나왔으니까 남은 개수가 얼마지? n마 R승이지. 자, 이렇게 이런 구조로 공부를 하시면 돼.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런 구조가 언제 봤더라? 앞에 컨비네이션이 있고 항이 2개 있는데 여기 꼭 R, 여기 n마 R, 어이구 이거 봤는데 그치? 예전에 배웠던 이항 정리까지도 이게 뭘까? 발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조금 약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문제 계산하는 건 굉장히 쉬워. 이렇게. 솔직히 외울 수도 있지? 근데 얘가 나중에 어디까지? 이항 정리. 그래, 앞에 복습 좀 하셔야 돼. 그 문제 풀 때 나오니까. 그래서 이항 정리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발전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도 꼭 알아두길 바래. 됐지?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문제 정리 들어가자.